한반도 위기설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이 완전히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 대표님, 북한의 발언도 상당히 거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야기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북한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초토화시킬 수 있다. 지난번에 완전 파괴를 하겠다. 예. 그 전에 이제 화용과 분노를 보여주겠다. 예. 이랬다 파괴하겠다. 이제 초토화시키겠다라고 점점 이제 더 세지는데 이 세지다가 결국 이제 그것이 어떤 불꽃이 딱 튀면은 바로 실행이 되는 것이죠. 예. 우리는 이제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미국이 즉 트럼프 대통령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북한 정권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을 가지고 자신들에 대한 선전포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선전포고를 했으니까 우리라는 건 북한입니다. 우리 영공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위협을 느끼게 되면 상대가 선전포고했으니까 우리는 자위적 차원에서 공격해버릴 것이다. 예. 즉 B1B가 이번에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봐줬는데 예. 다음에는 격추시키겠다. 북한의 입장에서 지금.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가소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오면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그야말로 북한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 전에 이제 완전 파괴하겠다 또는 이번에 B1B 그 패키지 예. 공격 편대 군 패키지를 보여줬던 것은 김정은에 대한 참수작전의 어떤 그 가능성을 계속 보여준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초토화는 김정은에 대한 참수작전을 넘어서 북한 전역을 예. 공격하겠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좀 더 확장된 어떤 그 무력 사용에 대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말씀하신 대로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일환으로 또 다음 달에는 전략 핵 잠수함 등이 한반도에 출격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10월 10일이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즈음해서 예. 그 직전에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미국이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일본 요코스카의 미 7함대 기함이라고 할 수 있는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있거든요. 그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지난달까지는 호주와 합동 훈련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왔죠. 돌아와서 지금 이제 요코스카에 있는데 예. 그것을 10월 초에 한반도로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집어넣어서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F-22 전투기가 가데나 기지에 있는 것들 오키나와 그리고 이제 핵 잠수함 또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오면 당연히 핵 잠수함 따라옵니다. 전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한반도로 집어넣어서 북한을 압박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인데 좀 더 강력한 도발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예. 즉 레드 라인을 넘어서지 못하게끔 이제 압박을 하는데 저는 그 압박의 어떤 그 강도가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예상을 하냐면은 사실 뭐 북한이 우리에게 연평도 포격 도발을 했을 때도 항공모함이 들어와서 불굴의 의지 훈련을 같이 하고 예. 북한이 핵실험 뭐 또는 목함질의 도발 사건 이런 거 할 때마다 항공모함이 들어와서 동해에서 한 보름 정도 또는 일주일 정도 작전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북한이 큰 위협을 못 느꼈죠. 그런데 그저께 B1B 폭격기가 아주 많은 그 호위 전투기와 호위 전투기와 그리고 참수작전을 할 수 있는 수송기 그리고 참수작전을 했던 특수부대를 다시 싣고 나올 수 있는 헬기 이런 것들을 끌고 NLL을 넘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북한이 두려움을 느끼고 리용호가 선전포고 이야기도 했던 것인데 이번에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들어오면 공중에서 NLL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이 직접 영해를 북한 영해가 아니죠. 예. 거기는 공해상인데 공해 쪽으로. 단지 NLL을 넘어서 북한 쪽으로 가서 거기서 한 일주일에서 한 보름 정도 계속 전투기를 발진시키고 이착륙을 하는 것이죠. 예. 저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은 그 두려움과 공포, 스트레스 이런 말할 수 없을 것이고 북한 전역이 뭐 B1B 한 개 편대 군이 온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전력이기 때문에 이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온다는 것은 그 주변에 이지스 구축함들이 5척에서 6척 정도 호위하고 있고 바닷속 물 밑에는 핵 잠수함 2척 정도가 호위하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룹이거든요. 예. 이런 그룹이 들어와서 북한 영에 가까운 곳, 즉 NLL 북쪽에 들어가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계속 전투기를 띄워버린다면 북한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겠죠. 그 리용호 외무상의 발언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위협이
조금이라도 더 가해지면 우리는 이제 자위권을 발동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네. 했는데 사실 비원비가 떴을 때도 아무 반응이 없었고 실제 요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능력 안 됩니다. 네. 일단 이제 북한이 그 뭐 비원비가 북한 영공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예. 바깥으로 외곽으로 돌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북한에 이제 이 장거리 탐색 레이더가 두 개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황해도 지역의 사리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강원도 원산에 있고요. 이 두 개를 가지고 이걸 1년 12달 계속 켜놓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레이더가 뜨거워져 가지고 오래 못 쓰기 때문에 예. 이것을 이제 교대로 켜놓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비원비가 들어간 그 밤 11시 이후에는 아마도 사리원 것을 켜놨을 가능성이 있고 예. 이 원산 것을 꺼놨겠죠. 또는 북한은 사실은 야간에 전쟁을 할 능력, 즉 야간전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야간전 능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북한이 야간에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죠. 예. 따라서 우리 공군도 야간에는 아주 그냥 한두 대 정도만 초계를 하는 정도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그 한두 대를 지켜보기 위해서 레이더를 켜놓기가 힘든 것이죠. 예. 왜냐, 레이더 두 개밖에 없고 그게 벌써 50년 넘은 그런 아주 고물 레이더이기 때문에 조금만 뭐 하면 못 쓰지 않습니까? 예. 아껴야 되죠. 그래서 아마 그때 레이더를 꺼놨을 가능성이 아주 크고요. 그래서 또 설사 켜놨다 하더라도 저 미사일이 한 50년 된 미사일입니다. 예. 50년 된 미사일이기 때문에 지금 뭐 반도체 가지고 하는 이런 그 첨단 무기들에서 트랜지스터로 또는 진공관으로 움직이는 저 미사일을 교란시키는 전자전으로 교란시키고 제밍시키는 것은 뭐 식은 죽 먹기겠죠. 예.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 가지고 미국의 비원비 같은 첨단 전력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 레이더 얘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순간적으로 궁금한 게 북한의 경우는 레이더가 두 대인데 교대로 네. 운용할 능력이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 미사일 도발을 할 때마다 네. 우리나라보다 먼저 발표를 하고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일본 상공을 지나갔기 때문에 그럼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레이더 구축 능력이 뭐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가요?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뭐 일본 레이더는 몇 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단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1940년대 후반부터 소련과의 세계 최군사 최강국이었던 소련과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군사력을 구성한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레이더를 구축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그 미군 거지만 일본의 사드의 엑스밴드 레이더만 해도 예. 아오모리에 하나 북쪽에 혼슈 북쪽에 그리고 혼슈 중남부에 교토에 하나 두 개가 있을 정도로 아주 레이더가 많고 일본은 또 어떻게 북한이 쏠 때마다 먼저 아느냐? 예. 우리는 이제 그 과거에 린다김이라는 예. 무기 에이전트 알지 않습니까? 예. 그 린다김이 그 중개한 무기가 뭐냐면 백두라는 정찰기예요. 예. 이게 바로 감청하는 정찰기입니다. 통신 감청을 하는 것이죠. 네. 아주 작아요. 요게 우리가 4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백두 정찰기보다 한 4~5배 정도 큰 예. 엄청나게 덩치가 큰 정찰기가 한 20여 대 있습니다. 감청 정찰기가. 그러니까 우리 백두 정찰기 한 번 뜨면 한 대여섯 시간만 작전하면 내려와야 되는데 예. 이게 4대밖에 없으니까 뭐 24시간 사실 북한을 감청 못 하죠. 일본은 이것보다 훨씬 큰 한 번 뜨면 12시간 이상을 작전할 수 있는 정찰기가 20여 대가 있으니까 항상 북한의 통신을 감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무슨 짓을 할지 다 알죠.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의 군사적인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 제재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은행 10곳에 대해서 무더기 제재가 또 내려졌거든요. 네. 뭐 세컨더리 보이콧 사전 조치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렇죠.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을 10월 1일 날 본격적으로 가동을 한다고 하는데 네. 그 전에 이제 북한 은행 10곳하고 은행원을 비롯한 이제 금융인들 한 26명을 이제 제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전주곡이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 미국이 공언해 왔던 대로 금융 그리고 물류, 수출입 이 모든 것을 이제 통제를 하게 될 텐데 과연 중국이 얼마나 협조를 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관건인데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미국이 정말로 북한을 공격할 것 같은 그런 액션을 취해줄 때만이 중국이 협조에 나설 것이다. 네. 왜냐하면 중국은 한반도 북쪽에 반미 정권이 유지해 있어야지 미 지상군과의 이 완충지역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갑자기 정권이 교체돼가지고 친미 정권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이 통일을 해버린다든지 대한민국은 또 한미동맹이고 주한미군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압록강, 두만강 국경에 바로 미군과
국경을 대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계속 북한의 핵을 인정해주고 북한을 네. 생존하게끔 해주면 미국이 참지 못하고 공격하겠다. 네. 공격을 하면 정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러면 공격하지 말고 우리가 나서줄게라고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사실 세컨더리 보이콧을 너무 기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란에 미국이 2010년도부터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기 시작해서 2015년 7월달 무려 5년이나 끌었습니다. 네. 북한 지금 던포드 합참의장이 밝혔듯이 예.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과연 5년이라는 시간이 만약에 북한에게 주어진다면 북한은 뭐 이미 핵 보유 위태고도 남죠. 예. 그러니까 세컨더리 보이콧을 너무 기대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 문제네요. 시간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대담을 좀 더 길게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